네, 그럼 저희 마지막 시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예, 벌써 끝입니다. 자, 이제 5, 6, 7, 8, 9 남았는데요. 뭐 별거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몇 가지 예제 좀 보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번에 5장에서 나왔을 거는 데이터 트랜스폼인데요.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메인 VI 안에 별도로 VI로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서브 VI 안에 또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서로 간의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묶어놨어요. 스토어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샌드 메시지. 그래서 총 3가지 종류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셔야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스토어 데이터, 저장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방 보셨던 기능적 글러브를 사용하시거나 데이터 밸류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사용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적 글러브에서는 되게 비슷한데 조금 그 유사점이 있지만 굉장히 좀 다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글러브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튼 DVR이나 기능적 글러브에서 이용하셔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셔도 되시겠고요. 스트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저희가 루프 안에서 데이터를 받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련의 걸 다 집어넣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뭔가를 다 엑스트라 프로세싱을 진행하다 보니까 루프 속도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루프를 병렬 처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는 다 병렬 실행이 가능하시죠. 작업 관리자 열어보시면 CPU 점유율이 막 3, 4개씩, 4개씩, 8개씩만 뜨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루프와 루프를 따로 놓으셔서 이 루프는 데이터만 수집해. 나머지 잡문은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루프를 따로 만드신 다음에 루프와 루프 간의 데이터를 쭉 스트리밍 하실 때는 Q랑 알림자라는 걸 쓰십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코어2 과정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어요. 메인 루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계측기 있죠. 통신하는 루프는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작업 공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각각이 이 루프한테 명령을 다 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Q나 아까 배우셨던 유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Q, DVR, 유저 이벤트, 노티파이 이런 4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전달하셔도 되겠는데요. 요건 데모를 만들기가 너무 좀 복잡해서요. 제가 데모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전달하실 때 이러한 4가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전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요. VI 템플릿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메인 VI 안에 서브 VI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8개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계속 바꾸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떨 때는 하나만 보고 싶고 어떨 때는 8개를 보고 싶고 이런 것들 각각의 탑으로 띄워서 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서브웨어를 만드시는데요. 이 서브웨어를 그럼 6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를 6개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분 띄워야 되나 고민되시죠? 저는 옛날에 8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채널 수대로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3개만 보겠다 그러면 3개만 꺼내고요. 8개를 보겠다 그러면 8개를 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VI 템플릿이라는 걸 만드시게 되면요. 하나만 만드신 다음에 여러 번만 호출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VI 템플릿 저장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VI를 개발하시죠. 그러신 다음에 저장하실 때 그냥 저장하시는데요. 그때 옵션을 좀 주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서요. 맵은 원래 2가지를 지원해요. VI를 지원하지만 VI 템플릿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VI 템플릿으로 저장하시게 되면요. 얘네들은 모모.vi가 있고 momo.vip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템플릿을 저장하시게 되면요. 오픈하실 때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템플릿인 거죠. 근데 얘네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번 호출하는 것들을 또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VI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께서 랩뷰를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시죠. 짜신 다음에 저장하실 때 이렇게만 저장하시면 돼요. 템플릿을 저장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저장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확장자도 다릅니다.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반 VI는 이런 모양인데요. VI 템플릿은 이렇게 위에 노란색도 쳐져 있고요. 확장자도 뭐뭐.vi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제 VI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VI 템플릿을 여러 번 또 호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호출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때부터는 여러분께서 그 VI 서버라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호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 VI 서버는 뭐냐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브에 열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메인 VI에다가 서브웨어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래서 이 VI가 딱 보여지는 순간 호출이 빵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메모리에 얹혀놓고 쓰시는 게 이게 바로 VI에 대한 접촉 호출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VI 서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인 VI에 VI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그 VI 있으니까 그거 프론트 패널 열고 실행시켜줘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브웨어를 호출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저희가 VI를 다이나믹하게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6번을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C 드라이브 안에 그 그래프라고 하는 VI 템플릿이 있어. 이거를 탁 열고 프론트 패널 열고 실행시켜줘. 이거를 와일드 포럼을 돌리시는 거죠. 6번 돌리시게 되면 VI 템플릿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고 창이 6개가 쫙 뜹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VIT를 보시게 되면요, 이건 이거예요. 함수 별거 없죠? 그냥 난수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VI 템플릿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대신에 열 때 그냥 한 군데서 짜자자잔 열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 위치를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픽셀 값을 주셔가지고요, 여기 열어줘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지금부터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개가 짜르륵 열렸죠. 이거 서브웨어 6개 만든 거 아니죠? 그냥 VI 템플릿 하나만 열으시고요, 여러 개를 열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요, 닫을 때 이렇게 닫아야 될까요? 되게 힘들죠? 그쵸? 이렇게 안 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안 닫고 싶으시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VI 서버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VI 서버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참조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별거 아니고요, 랩뷰가 돌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윈도우즈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상에 돌고 있는 VI 좀 알려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VI 리스트를 쭉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 거 빼고죠. VI 클로즈라는 함수 빼고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요, 나머지 것들 하나하나씩 또 집어넣는 거예요.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VI를 강제 종료시키고 프론트 패널 닫아줘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한 번에 닫아줬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VI 템플릿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VI 여러 번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VI 서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훅 열었다 닫았다 왔다 갔다 또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VI 템플릿과 VI 서버 관련해서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장 7번째 데모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쭉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면은요, 프론트 패널에 존재하는 컨트롤들 있죠. 뭐 인디케이터 어차피 보여주니까 상관없는데요, 저희가 직접 쓰시는 컨트롤들, 이 값을 마지막 값을 저장했다가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면 그게 그대로 떠 있고 싶어요. 그럼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죠? VI 상태에서는 쉬워요. 저희가 편집에 가셔가지고요, 현재 값을 기본 값으로라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에 써있던 모든 값들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픈하시게 되면 그 값이 그냥 남아있죠. 그런데 이게 런타임 중에는 안 돼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VI 템플릿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막 이용하셔가지고 막 온갖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하셔도요, 간단하게 프로퍼티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이렇게들 많이 쓰세요. 제가 while 루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 문자, 불리언 2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값을 막 쓰셨겠죠. 그 다음에 루프가 멈추고 나서 맨 끝에다가 로컬 변수 다 땡겨오세요. 다 땡겨오신 다음에 저걸 갖다 또 저장을 하시고 다시 파일 시작할 때 이걸 갖다 오픈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죠.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지고요. 만약에 불연이나 뭐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 그때부터는 참 만들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을 쉽게 저장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 값을 쓰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즐겨 쓰는 함수인데요. 코드 안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약간 복잡하죠?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는요, 역시나 VI 서버를 썼어요. VI 서버에서 이 VI에 컨트롤 값들 다 가지고 와 명령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가지고 와서요, 폴더에다가 지정 폴더에다 저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좀 더 살펴드리면은요, 이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드에 가보시면은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저장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뭐 바이너리 저장 방법도 있고 ASCII 저장 방법도 있죠. 이것도 바이너리 저장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들은 되게 재밌는 게 데이터 형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무적 함수입니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베리언트 상태로 쭉 집어넣으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읽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렇게 조금은 초반에는 어렵겠지만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데모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함수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기존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VI에다 확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지할 때는 막 기존에 쓰셨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쭉 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니, 저장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기존에 써놨던 값도 있거든요. 바꿔보겠습니다. 뭐 7로 바꾸고요. 글씨를 써볼까요?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돌려보면요, 마지막 값이 저장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걸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다시 불러왔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추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코드를 제가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뭐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요, 제 코드를 이렇게 돌려놓고 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본값으로 만들고요, 돌려볼게요. 저장되어 있는 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VI 템플릿, 죄송합니다, VI 서버하고요,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저장 방식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조금 어렵겠지만 갖다 놓고 쓰시면 금방금방 저장했다가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좀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만의 이런 VI들이 쭉 컬렉션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좀 뭐 약간 유틸리티 같은 건데요, 제가 괜히 드랍십을 만들어 놨는데 VI 중에요, 드랍인 V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메인 VI를 상관없이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아까 그 드랍십이 갖다가 무슨 마린이나 이런 것도 던져주면 어떻게 하죠? 툭 던져놓으면 마린들이 지가 알아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I를 만들 때 이런 하나의 VI를 툭 만들어 놓으시고요,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뭐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유용한 것들,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원점을 맞춰주는 VI가 있고 종료를 해주는 VI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아주 자주 쓰는 그런 드랍인 VI가 되겠는데요,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저희가 랩뷰를 열어서 막 개발하다 보면은요, 랩뷰도 원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원점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벗어납니다. 이것도 맞추려고 그러면 되게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걸로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 하더라도요, 저희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원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너는 무조건 원점으로 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VI에 대한 그 레퍼런스 값을 떠줘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리진 원점을 준 거죠. 0,0 무조건 가는 영역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함수 짰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VI를 가지고 개발을 막 했죠. 개발하시면 EXL 만들었어요. 그래서 PL 파일 만드시고 끄면 어떻게 해요? 안 꺼지죠. 랩 종류함수 꼭 쓰셔야 돼요. 그럼 랩 종류함수 쓰면 되겠네. 다시 VI로 와서 랩 종류함수를 끝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VI 상태에서 랩 종류함수를 쓰시게 되면요, 랩도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VI 상태에서는 멈췄을 때 꺼지지 않고 실행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때만 알아서 화면이 꺼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값을 집어넣고요. 런타임, 즉 실행 파일 만들었을 때만 VI를 종료해라. 이런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드랍인 VI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원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점 찾아가는 VI예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메인 프론트 패널도요, 컨테이너 같은 걸로 섹션을 막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섹션이 하나든 10개든 간에 어쨌든 다 원점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준 거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막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가더라도요, 시작하면은 원점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하실 때는 은근히 또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드랍핑 VI라고 이름 붙이기를 하는데,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인스턴트하게 쭉쭉 쓰실 수 있는 이런 코드들도 개발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저희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VI는요, 저희가 콜백 VI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아침에 와봤더니 꺼져 있어요. 막 잘못된 값들이 돌고 있거나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누가 눌렀어? 막 CCTV 찾아보시고 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얘를 막 눌렀겠죠? 그러면은 뭐 누가 눌렀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버튼이 어떤 값으로 변경됐다, 이런 것들도 추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추적 시스템은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메인 루프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벤트 루프, 데이터 에규션 루프, 이런 애들 열심히 돌고 있는데 이거 추적하다가 루프 하나 더 돌리실 거예요. 되게 좀 낭비적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콜백 VI라는 걸 쓰시면 되세요. 콜백 VI는 뭐냐면은요, 루프가 돌지 않아요. 그냥 등록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꼭 이 VI를 돌려야 돼 라고 선언만 딱 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선언만 하시게 되면은 루프를 굳이 돌리시지 않아도 저희가 이벤트를 발생하자마자 그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희가 콜백 VI예요. 그래서 콜백 VI는 저희가 이벤트 콜백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서브 VI 있죠? 요거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요 VI가 뭐냐면은 콜백 VI인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들을 막 누르게 되면 이 VI 실행해줘 라고 명령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툭 던져주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예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VI가 루프는 열심히 돌고 있고요. 요게 이제 콜백 VI죠. 콜백 VI 같은 경우에는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디 가시면 되냐면요, 연결해서 단넷 가보시면은 이벤트 콜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벤트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VI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패널 닫기를 누르면은 이 콜백 VI를 실행해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널을 닫을 때 수행해야 할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요,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 일단 닫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후루룩 돌고 끝나는 거죠. 돌려보겠습니다. 자, 값을 막 올립니다. 올리고요. 이네이블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서도 값을 막 변경합니다. 그리고 멈추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루프가 계속 돌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로그라는 데다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가 이 값을 이렇게 변경했다더라 라는 것들을 추적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콜백이 굉장히 여러분들 코드를 좀 가볍게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VI를 루트인데 같이 돌면서 뭔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만 하는 거죠. 네, 이벤트 발생하면 이거 이것처럼 툭 던져놓고 끝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도 프로그램을 돌면서 이벤트 발생하면 다시 한번 스스로 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9가지 정도의 예제를 1시간 넘게 걸쳐서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코드 짜시는 대로 쭉 짜시면 되시겠지만 프로젝트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메인 코드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잘 활용하시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코드가 점점 줄어들고요. 코드가 줄어들게 되면 또 뭐가 좋으냐면요. 비슷한 프로젝트 하시죠? 옛날 코드 그냥 바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항상 서브웨어 같은 거 만드실 때는 고민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내가 언제 이거 한 번 더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코드를 개발해 나가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를 쭉 구축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여기까지 저 진행을 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셨으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련된 예제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프레젠테이션, PPT 관련된 자료는 저희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